제가 저희 집에 해보고 다 뜯었습니다. 이거 해놓으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고객님들 댁에 이런 시공하신다면 도시락 싸들고 뜯어말리는 인테리어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전 상상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후회되는 시공. 집을 팔거나 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거래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다른 집보다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들은 인테리어를 평생 한두 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잡지나 영상에서 봤던 걸 우리 집에 구현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한 제가 볼 때 살면서 99% 후회하는 인테리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은 우리 집에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 타일입니다. 타일의 경우 돌과 같은 물성으로 고급진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자재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성비가 좋아져서 바닥을 타일로 시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처럼 바닥 난방을 하는 경우 타일을 잡아주고 있는 매지가 터져서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디커플링 매트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높아지는 공사 비용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디커플링 매트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이 가해짐으로써 생기는 수축, 팽창에 의한 타일 들뜸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데요. 거기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부모님이 같이 사시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넘어졌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아이 있는 집이나 연로하신 분이라면 제외되는 현상을 가져오죠. 즉, 매수자가 적어져서 집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5억 받을 집을 4억 5천에 팔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타일의 외관을 갖춘 강마루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곳은 타일 시공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색상이 너무 과한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시는 고객님들은 남들과 다른 집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화려한 느낌의 색상을 집의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이스가 되는 색상은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등 무채색 느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밋밋한 색상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가구가 들어오면서 집의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화려한 붉은색을 좋아하거나 묵직한 검정색을 좋아하더라도 오히려 집의 베이스 색상은 잔잔한 무채색이 되어야지 나만의 개성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북이 검은 바탕이라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요? 혹은 빨간 바탕이라면? 이처럼 작품을 받아주는 베이스 색상은 아무 개성이 없어야 합니다. 집에 가구를 다 빼고 나면 스케치북에 도화지 같은 공간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에 집을 사거나 새를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개성에 맞게 가구도 놓고 오브제도 꾸미고 아이언맨 같은 것도 놔두고 헐크 같은 것도 이 역시 집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베이스를 잡아야지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테리어 하는 집에서 평생 살게 되실까요?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못 버는 경우가 생기면 집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집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웬만하면 화이트, 좀 양보해도 밝은 그레이나 베이지로 집의 색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정욕조. 조정욕조도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정욕조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대형 주택이어서 욕실 공간을 크게 뽑아낸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욕실은 2300 곱하기 1500mm 정도 사이즈, 즉 1.5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벽돌에 타일을 붙인 조정욕조를 넣는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공간이 너무 좁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정욕조는 누수가 생긴다면 대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할 때 수영장 수준의 방수 공사를 하고 시공합니다. 1차 방수 후 양생이 되고 2차, 3차 방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기공의 인건비가 되는 거죠. 또한 아무리 방수를 잘 해놨다고 해도 구조적인 한계상 시간이 지나면 누수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만약 누수가 생긴다면 시공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안 이쁩니다. 고객님들이 조정욕조를 시공하시려는 이유는 다른 단점을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이쁘고 멋져서일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그런데 이쁘지 않단 말이죠. 고객님은 조정욕조를 시공한 직후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기 때문에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월이 지나서 타일 물때가 끼고 매지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보다 흉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공중목욕탕 방문했을 때 생각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 목욕탕이 보기 좋고 깨끗하던가요? 매일 씻고 청소하는 공중 목욕탕도 그런데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 우리 집 욕조라면 닦고 청소하다가 현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짜잘하게 온수가 빨리 식는다든지 아이 있는 집은 다치기 쉽다든지 뭐 이런 건 조심하고 감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는 너무나도 크리티컬해서 어떻게 쉴드 칠 수가 없습니다. 이쁘고 깔끔한 욕조를 원하신다면 액상 아크릴로 만든 독립형 욕조를 추천드립니다. 조정 욕조의 절반 정도 비용으로 이쁘고 누수 위험 없고 집에 가치를 올려주는 욕실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살면서 후회하는 인테리어, 작고 좁은 주방입니다.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모두 우리나라 주방은 거실 옆에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국평인 신축 32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좁은 공간 안에 억지로 대면형이라고 우기고 싶은 주방을 만들죠. 요상하게 기역자로 꺾어놓은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주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없어요. 엄마나 아빠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나와서 콩나물 대가리 넣었다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그럴싸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처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니까 열이 뻗치고 내 인생 이러려고 살았나 헛헛뻗치고 그런데 애들이나 남편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좁아 터진 기역자 꺾인 주방에서는 걸거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두 번 그러니 들어가 있다가 먹을 때만 기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네? 라며 짜증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은 8인용 대형 식탁이 들어갈 레이아웃을 짜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기존 주방이 좋으면 거실이랑 주방을 바꿀 수도 있고 주방 옆 방에 벽이 철거된다면 벽을 옮겨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주방이 넓어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확 변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도 주방이 넓으면 친구들 불러서 홈파티도 할 수 있고 인스타에 자랑도 하고 평소 잘난 척하는 친구 부러워하게 만들고 진짜 사실 거실을 덩그러니 넓게 놔두는 것은 우리 집에 데드 스페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거실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집이 있습니까? 거실을 주방으로 만들어서 대형 식탁이 있다면 거기서 일하면 사무실이 되고 TV 보면 거실이 되고 요리하면 주방이 되는 겁니다. 공간의 활용성이 100%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큰맘 먹고 인테리어 하는 건데 어떻게든 주방을 넓게 빼줄 수 있는 설계를 하시기 바래요. 비용이 좀 들어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다른 집보다 최소 20%는 더 비싸게 받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기껏 고생해서 인테리어하고 거지 같은 스위치로 마무리하는 경우. 스위치는 사실 사소한 부분이고 또 교체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런 사소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십니다. 감각 떨어지는 업자가 사용하는 스위치를 달아서 집 전체 분위기가 곱창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액을 조금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용이나 르그랑에서 나온 유럽형 스위치로 시공하시고요. 유럽형 스위치는 국내와 규격이 달라서 미리 인테리어 사장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큰 비용 투자하지 않고 가성비 있게 이쁜 스위치나 콘센트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르그랑 국내용 스위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아날로그 스위치로 하시더라도 방안은 꼭 스마트 스위치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용해보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디자인도 깔끔해요. 자려고 누웠을 때 불 끌어가면 짜증나잖아요? 헤이 구글, 불 켜. 헤이 구글, 불 꺼. 헤이 구글, 아침 8시에 불 켜줘.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사무실 간접 등, 사무실 전등 전원을 켜겠습니다. 이제 말로 불 끄고 아침 알람 시간에 맞춰서 불도 켜지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살아보세요. 자, 오늘은 살면서 후회하는 인테리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다 보니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삶의 질과 집의 가치가 확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사장님들 대부분이 낡고 고루한 생각에 빠져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고 작년에 하던 대로 오늘 하면서 변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꼰대라고 하죠. 이런 꼰대들이 판치는 인테리어 시장에 집의 가치를 올리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 이상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놓을 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이렇게 해드려야지 고객님들도 인테리어가 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돈을 벌어다 주는 투자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경영의 신이라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 바위 위를 들어올려라 에서는 판매 가격을 고객이 얻어가는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품을 산 고객이 1억의 가치를 얻으면 원가 100원짜리 제품을 5천만 원에 팔아도 싸게 파는 것이 된다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구독자님과 고객님께 드릴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산에서 인테리어로 10만 채널이 하나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초로 받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영광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집을 망치는 인테리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니 편하게 한두 마디 적어주세요. 30년 시공소장 출신 대표가 말하는 300만원 욕실 인테리어 팁을 얻고 싶다면 위 영상을 바로 클릭해주세요.